물 수위를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물 뺏는 게 생태 제강 아니다. 문화재 관련 단체들은 수위 낮춰라. 울산시는 그러면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 사실입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하면 국보 반고대 암각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고대 사람들의 생활상 등이 암벽에 새겨져 있고 특히 세계 최초로 고래 사냥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손꼽히는 반고대 암각화의 보존돈이 벌써 햇수로 16년째입니다. 3년 전에 보존 방안으로 임시 물막이를 설치하기로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 최근 실패로 결론이 났었죠. 시간과 돈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한시가 급한 암각화 보존 문제 논의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문제 설태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 논란 끝에 이제 보존 방안을 찾은 건가 싶었는데 사실 이게 실패라고 결론이 나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김연경 아나운서께서는 반고대 암각화에 가본 적 있으세요? 예, 아무래도 울산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처음 가보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고 놀랄 정도로 주변 풍광이 참 아름다운데요. 지난 5월 24일이었죠. 이 암각화를 지키기 위해 임시 물막이 댐 실험이 열렸는데 이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울산시와 문화재청의 갈등이 3년 전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돌직구 40에서는 반고대 암각화 보존을 촉구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보도를 2차례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6천년 전 우리 선인들이 남긴 반고대 암각화가 물속에 잠겨 훼손이 계속되고 있지만 20년 가까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초록이 우거진 산과 계곡을 따라 굽이굽이 맑은 물이 흘러갑니다. 태초의 원시림에 비견될 만큼 아름다운 자연 속에 거북이가 넙죽 엎드린 형상이라고 해서 반고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곳 한쪽 벽면을 병풍처럼 들이운 바위면은 국보 제285호 반고대 암각화. 앞쪽에 물이 흘러 가까이 갈 수 없고 이렇게 멀리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게 많이 희미해졌네요. 전에 봤을 때는 이래 보면 조금 윤곽이 뚜렷해가 이래 보면 찾기가 좀 쉬웠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희미하네. 안타깝죠 뭐. 네. 암각화는 가로 8m, 세로 2m, 넓고 평평한 바위면에 여러 모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문화재청이 설치한 자동 감지기가 암각화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너구리, 호랑이 등 짐승들을 훨씬 더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겨우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래와 고래잡이 배 모양인 듯 하지만 상당 부분이 달 없어져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반고대 암각화에는 300여 개 영상이 있지만 그동안 훼손이 계속되면서 이처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관광객들이 눈으로 암각화를 잘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바로 옆에 전시관이 있는데요. 모형을 통해서나마 희미해진 암각화 본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고대 암각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냥 뭐 여기가 고래가 많이 나는 동네라는 건 이제 알잖아요. 이제 고래고기 많이 팔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가 그 그림을 그려놨다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지 뭐 더 이상은 잘 모릅니다. 암각화 전면을 본떠 놓은 모형. 우리 조상들이 하나하나 돌로 새겨 넣은 이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근입으로 보는 역사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끼 고래의 호흡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를 엮고 가는 걸 옛사람들이 관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북방 긴 수용 고래라고 하는 고래 3마리가 물을 분기하면서 헤엄을 이렇게 막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이 이게 있습니다. 왼쪽에는 주로 고래가 많다면 오른쪽에는 이제 동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너구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부부가
새끼를 앞세우고 봄날에 무슨 나들이 나온 것 같이 이렇게. 멧돼지가 어릴 때는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자라면서 어미 멧돼지가 되면 이 줄무늬가 없어진답니다. 하지만 방구대 안각화가 유명한 것은 세계 최초로 고래잡이를 묘사한 그림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고래 살갗속으로 작살이 한쪽에 들어갔다는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옆에다가 저 도탄배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고래를 띄우기도 하는 그런 부구를 사용했다는 게 아주 대단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때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고래를 잡아서 끌고 오는 장면이 요게 배거든요. 요렇게 배가 있어요. 이제 고래하고 배 사이에 이렇게 저런 부구를 달아서 끌고 와서는 또 이제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해체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위로 이제 잘라서 해체하는 장면까지 있어요. 고래에 대한 묘사, 그다음에 고래잡이 방법, 그다음에 또 동시기에 또는 시기를 달려서 살았던 그 무짐승들, 유기동물들 이런 것이 한 그 벽면에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뭔가 그 신성함, 제사터 같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그런 유적이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올해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암각화의 가장 큰 적은 물입니다. 6월 중순부터 내리는 많은 비는 바로 앞 하천 수위를 올리면서 암각화는 또다시 물에 잠길 운명에 놓였습니다. 방구대 암각화는 지난 2015년부터 수위를 조절해 1년 넘게 물에 잠기지 않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뜨거운 열기와 함께 녹조가 찾아옵니다. 온통 녹색으로 변한 물. 물이 흐르지 않고 댐에 막혀 고여 있으면서 녹조가 끼고 물고기도 죽어나가는 심각한 오염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암각화 앞 대곡천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통 녹조가 차지했습니다. 암각화에도 녹색 이끼가 끼면서 바위 표면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또 일부는 이렇게 힘없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집니다. 물속에 들어가 암각화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동물들이 낳은 알들이 번식해 표본 그림 주위로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다른 그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끼와 알들이 뒤덮어 암각화 훼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류가 번식하면서 돌 사이사이 틈바구니에 새 뿌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 받게 되면 결국은 돌이 약해지고 다시 말해 흙으로 변해가는 어떤 그런 것을 촉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주대 인구팀이 1년간 조사한 결과 암각화 표면이 최초 발견 당시보다 4분의 1가량 떨어져 나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전 71년도가 비교했을 때는 더 굉장히 이제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봐야죠.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의 한 철공소. 공장 한쪽에 천막이 세워져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안에는 육중한 쇠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리판 같은 것도 보이는데요.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지난 2013년 합의한 방구대 암각화 임시 물막이 댐에 내부 실험이 열렸습니다. 임시 물막이는 암각화 앞에 유리로 된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데 물막이에 들어가는 160여 개의 유리판 가운데 우선 8개만 만들어 여기에 물을 흘려보내 수압에 견뎌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그 벽을 전체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한 부분을 1:1 스케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풍호를 재현시켜서 안에서 물 새는가를 봅니다. 실험에 쓰인 기기에는 곳곳이 밀봉돼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실험이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조작을 막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사각형 2개가 만나도록 돼 있는 거를 이번에는 이렇게 원형이 2개가 만나는 걸로 공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공법은 지금 수혜주 운하 관문에 사용되는 똑같은 재질의 가스켓입니다. 나중에 필요합니다. 실험이 시작되면서 기기에 연결된 수압을 올리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나온 취재진들도 모두 숨죽여 지켜봅니다. 물은 사연댐이 가득 찼을 상황을 가정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2분 정도 지나자 옆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실리콘이 압력을 못 이겨 잔잔한 물거품이 나오더니 이내 물줄기로 변해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쿵소리와 함께 모두의 시선이 몰립니다. 취재진들이 소리가 난 곳으로 모여드는데 실험기기 중앙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강철 부분 사이를 떠받치고 있던 고무 가스켓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물막이 댐의 두 번째 실험도 실패하면서 안곽화를 임시 보존하려던 계획에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실패라고 봐야죠. 네. 그러면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동안에 3년 동안 이거를 시간이나 돈이라든지 이게 낭비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그 책임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테스트가 발주된 거는 2014년 11월입니다. 3년 동안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에서 소요된 기간은 두어 달도 안 됩니다. 당초 각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검증도 안 된 공법을 제안했고 국무조정실이 받아들여 3년간 계속된 실험이 결국 실패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회사는 왜 이런 제안을 한 걸까요? 세계 유례가 없는 거는 이 기술 자체가 유례가 없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겁니다. 모형을 만든 철공소 제작자들은 실험이 이미 예견된 실패였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수압을 견디기에 물막이 구조물로는 어림없었던 것입니다. 고무 가스켓죠? 만약에 부식이 되고 미세하게 물이 새가지고 터져버렸을 경우 추후에 문제되는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문화재 측에서 책임집니까? 아니면 울산시에서 책임집니까? 틀림없이 이건 실패다라고 저희가 만들면서 이게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거죠. 더 큰 문제는 암각화 위쪽 북서방향 450m 상류 지점에 물막이 실물의 3분의 1 크기로 이미 야외 실험 모형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에 공사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 난데없이 큰 길이 생겼고 물길을 막아 다리를 놓고 산 곳곳이 깎여져 나갔습니다. 공사는 절반 정도 진행되다가 중단돼 장비가 여기저기 쓰레기장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울주군은 장마철 유실을 막기 위해 뒷담화 모형을 지난 6월 20일부터 서둘러 철거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원칙대로라면 실내 실험을 하고 나서 실외 모형을 만들어야 할 텐데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실내 모형 실험이 실패하면서 실외 모형 실험은 해볼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주변 경관은 경관대로 망가지고 3년의 시간 그리고 100억 원이 넘는 예산 가운데 이미 3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울산시를 찾아갔습니다. 울산시는 한 번도 검증 안 된 실험을 하느라 그동안 시간과 돈이 낭비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내 실험을 먼저 해보고 실외 실험을 하고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때 결정되기로는 이걸 좀 동시에 진행해서 좀 사업 기간을 좀 단축하려고 임시 물막이 설치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행기이기 때문에 이 예산 낭비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동안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만 볼 수 있었던 임시 물막이댐 실험 결과 저희가 이번 화면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실소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던데요. 과연 정말 이렇게까지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지난 논의 과정이나 방안 도출에 있어서 과연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네,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이해 당사자인 울산시와 문화재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문화재청은 일단 사연댐 수위를 낮춰서 암각화가 물속에 잠기지 않도록 해라. 울산시는 그러면 물이 부족하니까 암각화 앞에다 제방을 쌓자는 겁니다. 양측 갈등이 너무 팽팽하니까 국무조정실이 나서 그러면 임시로 암각화를 보존한 뒤 나중에 항구적인 안을 찾자고 해서 나온 게 앞서 보신 임시 물막이댐이었는데요. 급하게 양측 주장을 모두 수용을 하다 보니 한 번도 검증이 안 됐던 안이 채택이 됐고 또 한 설계회사 말만 듣고 내부는 물론 외부 모형까지 진행하다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울산시와 문화재청 그리고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사연댐입니다. 울산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65년 세워졌지만 지금은 울산시 식수댐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댐 상류인 대곡천에서 그 이후인 1971년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돼 1995년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문제는 사연댐이 생기면서 댐에 가까운 반구대 암각화가 물에 잠겼다 나오길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이런 암각화를 보존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 울산시장을 12년 동안 지낸 박맹우 의원은 재임 시절 내내 문화재청과의 날카로운 신경전을 회상합니다. 뭐 갈등도 이만저만한 갈등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은 2000년도 초 제가 시장 첫 취임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갈등의 씨앗은 암각화 박물관 위치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울산시는 암각화 가까이, 문화재청은 암각화에서 되도록 멀리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을 데려와서 그 남원에 시위도 하고 뭐 아주 그건도 많이 퍼붓고 뭐 그렇게 했어요. 마치 우리 시에서는 뭐 지방에서는 문화재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마치 뭐 문화재를 파괴라도 하는 뭐 그런 입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이후 본격적인 갈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두고 불거졌습니다. 당시 등재 절차를 보면 지자체가 잠재 목록 신청을 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확정을 한 뒤 문화재청이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당 지자체인 울산시를 따돌리고 직권으로 상정해버린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왜 일방적으로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명품 하면은 이렇게 되듯이 이제 세계유산 되면은 문화재 중에서도 이제 명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 그냥 문화재가 아니고 이제 세계유산이나 하면은 사람들이 뭐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외국 사람들이나 뭐 국내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유산 등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지금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라면은 유네스코에 등재 한국 그 이커머스 한국위원회에서조차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 있는데 그거 어떻게 봅니까? 뭐 잠수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유네스코 등재 기준을 보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거나 국경을 초월해 탁월한 보편성을 띠는 가치, 문화적 가치에 관한 믿을 만한 속성, 그리고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는 완전성인데 반구대 암각화는 물에 잠길 수 있는 위협 때문에 완전성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만 우리가 10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뭔가 변형을 하면서 등재 여부를 묻는다. 이거 우스운 거 아닙니까? 한번 하고 다시 글쎄 답이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겠지만 지가 만약에 유네스코 총재라면
그냥 껄껄 웃고 말 것 같은데. 모든 세계유산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건만 우리나라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할 게 많은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데 복병은 또 있습니다. 방구대 안각화가 처음 유네스코 잠재 목록에 등재되던 2010년 이후 최근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안각화가 발견되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도처의 안각화들이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 현재 잠재 목록에 66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방구대 안각화와 전정리 각성도 그 안각화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중국도 있습니다. 그 안각화들의 규모나 그 가치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 방구대 안각화를 능가한다고 주장도 합니다. 방구대 안각화 보존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국내 문화재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연댐 수위를 낮춰 안각화가 물에 잠기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지휘로서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 수위를 낮춰. 댐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수위 좀 낮춰달라. 그럼 서로 살지 않겠냐. 저희 문화청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누가 생각해도 마찬가지로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물 빼는 게 항구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을 빼려고 하면 이제 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식수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언제 해결될까요? 그건 저희들 소관상이 아니어가지고. 울산시는 수위를 낮추라는 요구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연댐 수위를 낮추면 하루 3만 톤의 물이 부족해져 맑은 물 식수 공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울산의 주요 댐인 사연댐과 상류의 대곡댐은 울산시 전체가 사용하는 물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대신 안각화 앞에 제방을 쌓고 물길을 바꾸면 안각화도 보존하고 물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울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 문제도 해결하고 안각화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우리 생태 제방 아니다. 울산의 물 공급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방구대 안각화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 요구대로 현재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 부족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제 사연댐은 평상시 운영 수위보다 방구대 안각화 이제 침수 예방을 위해서 약 10m 이상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되는 물은 상류에 있는 대곡댐하고 연동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만약 가뭄이 좀 심화돼서 물이 더 부족하게 되면은 낙동강 물을 이 대암댐으로 끌어다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뭐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상태죠. 조금만 가뭄이 오면은 수위를 낮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이 바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울산은 물이 부족하면 낙동강 물을 끌어 써야 합니다. 울산과기원을 찾아 낙동강 물의 수질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사연댐과 낙동강 수질을 검사했더니 사연댐은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3.5에서 4.1인데 반해 낙동강 물은 4.6에서 7.3으로 물의 오염도가 2배 가까이 높게 나옵니다. 낙동강 물이 기본적으로 원수 자체가 좋지 않기도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낙동강이 지나는 구미공단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유해 물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낙동강에서 페놀 사고나 아니면 일사다육산 사고 난 것도 다 그쪽 구미공단에서 나와서 이제 검출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량이지만 많이 들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 수질 기준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케미칼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수질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낙동강 물을 부산은 90%, 대구는 70%, 울산은 약 17%를 쓰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 청도에 있는 운문댐. 울산시는 낙동강 물 대신 이곳에 물을 끌어오는 맑은 물 공급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대신 운문댐 물을 끌어오고
운문댐 물을 쓰던 대구는 낙동강 상류로 취수원을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구미시 반대로 수년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왜 반대하는 걸까요? 현재 24만 톤을 퍼서 구미, 김천, 칠곡 이렇게 논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대구까지 여기 와서 물을 가가면 상수도 보호기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미 시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늘어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실제로 물이 부족한 건가요? 평시에는 관계없지 싶은데 이제 건기나 10년, 30년, 50년 갈수기 했다 하면은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 만약에 네, 뭐 예. 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예. 그 물을 줘라 이렇게 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뭐 대부 결사항전한다 하는데 뭐 읍면별로 자금, 기금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예. 범시민 단체가 500개 단체가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하겠죠. 1, 2년 된 게 아니고 이제 데모하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행위 다제가 선수가 다 됐거든요. 영남권 각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 앞에 맑은 물 공급 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조정 기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자율적인 대화만 강조하면서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미와 대구가 낙동강 물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수량, 수질 관계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많아가지고 아직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척은 더 안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조정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니 담당이 그 원래 문화재청하고 뭐 그 하는 거 아닙니까? 울산시하고. 근데 국무조정실에서 이게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는 특별한 게 어디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모든 거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문화재청하고 울산시가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 자기들 대안 마련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방구대 안각화 보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급진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산에 올 때마다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후 2명의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장관은 물론 문화재 관련 단체들까지 경쟁적으로 방구대 안각화를 다녀갔습니다. 모두가 안각화 보존 문제 해결을 장담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선사시대에 고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참고하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이거 잘 보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온 방안이 임시 물막이 돼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채택돼 졸속으로 실패하면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뒷면에는 서로 소통 없이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갈등과 마찰만을 부추긴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지역민들의 어떤 정서 문제와 관에서의 정서 문제가 약간 처음부터 같은 어떤 토대를 이루고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약간 어렵게 시작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런 점에서 포르투갈 코아 유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994년 발견된 현존 세계 최대의 야외 구석기 시대 안각화 유적인 코아 계곡 안각화. 포르투갈 정부는 1989년부터 시작된 댐 건설 도중 수몰 예정 지역에서 수천 개의 사람과 가축 등이 그려진 암각화를 발견하게 됐고 암각화를 보존하려는 학자와 학생, 시민들의 반대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Toda a gente sabe da importância que um aproveitamento hidroelétrico tem para o país. No entanto, achamos que, não obstante essa importância, as gravuras seriam de uma importância muito maior. 포르투갈 정부는 1996년 당시 2천억 원이나 들여 거의 완공 단계에 있던 댐 건설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댐을 짓는 대신 암각화 보존을 선택했습니다. 코아 유적은 기적의 바위 그림으로 불리며 유네스코에 등재됐습니다. 포르투갈은 일자리와 전기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세계문화유산의 미래와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안각화의 가치를 보존할 가치가 얼마냐,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대변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순히 반구대 암각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보존을 위해서 유네스코 등재가 필수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중앙정부가 나서서 보다 강력한 갈등 조정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울산시와 문화재청에 맡겨놔서는 서로 간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암각화 갈등 문제가 빚어진 지난 20년 동안 울산 지역 사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맑은 물을 달라고만 했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대체 수온을 찾는다든지 물 절약 운동을 벌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선인들이 남겨준 이 훌륭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도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문화재 보존 문제 그리고 식수 문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여기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또 오랜 시간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설태주 기자 잘 봤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지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안을 내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빚어온 지난 16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 돌직구 40에서는 학교 우레탄 운동장 부실 문제를 집중 취재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탐사기획 돌직구 40.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